사실 엄마를 보면 저 어머니 아이 공부 좀 하겠다. 이게 좀 보여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중한 게스트분들을 경험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분들.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게스트 모시고 오늘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춘희입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최주화입니다. 저희가 둘 다 서울대 보낸 엄마들이거든요. 서울대 보낸 엄마들의 입시 경험을 후배 학부모들과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해서 엄마 수다 느낌으로 엄마들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을 오픈해서 좀 해보자. 네, 이런 취지의 채널인데요. 선배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엄마들의 수다를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단한 게스트들 모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초 게스트예요. 굉장히 영광이고요. 문과와 이과의 대표 의대 어머님, 로스쿨 어머님. 밸런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 네네. 그런 시간 되겠네요. 편안하게 네네.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요새 인터넷에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정보랑 굉장히 이제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아이들 기르는 것에 있어서 학업적으로 입시에서 성공을 하시는 어머님들이랑 그렇지 못한 어머님들의 차이점, 두 성공하신 분들께서 본인들의 특별한 점이 뭔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보가 인터넷에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 정보를 많이 취하는 어머니보다 많이 활용하는 어머니. 아이도 보통 1등급 아이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의 차이는 학원도 똑같이 다니고 교재도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그렇죠. 교재도. 그 교재를 얼마만큼 내 걸로 만드느냐의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뭐 정보가 많지만 거기서 정보를 잘 취합해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네, 거. 맞아요. 그거를 그대로 배우는 거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네,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엄마 안에 애 있다 이렇게 엄마를 보면 아이가 그대로 보이고 저희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다 보니까 엄마를 보면 저 어머니 아이 공부 좀 하겠다 이게 좀 보여요. 교육에 관해서 이제 일을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거기서 또 녹아 나오는 말씀 같아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좀 따라가잖아요. 네, 생각이라든가 맞아요. 네. 습관이라든가 정보 습득 맞아요, 능력이 맞아요. 네.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새로운 걸 또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에 가신 아드님이 의대생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시고 카페 막 바리스타 이런 것도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DIY 다재다능하군요. 네, 조금 조금. 사기 캐릭터예요. 언젠가 저희 이제 사담으로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독서의 힘 책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고 호기심이 발동을 하면 제가 터치하지 않거든요. 막진 않아요. 그냥 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 몸이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으면은 같이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정성을 기울여요. 거기서 뭔가를 하나 얻어야 되잖아요. 10개를 받았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얘가 이제 느끼는 게 있게끔 엄마로서는 나름대로는 이제 기회를 주기도 하고 애가 느끼는 거를 하나는 체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열성을 다해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뭘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열심히 해요. 후회 없잖아요. 후회 없이. 제가 옆에서 보면 굉장히 허용적이세요.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 그런데도 또 되게 엄격해요. 서울대 의대 어머님, 로스쿨 어머님 하면은 야 공부만 해 오늘 몇 시간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아니시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축구 좋아해가지고 네.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누가 붙을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저하고도 좀 비슷한데 아이가 원래 생겨먹은 성향, 성격, 기질 이런 게 그렇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온전하게 맞춰주면서 가는 거.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외향적이고 MBTI는 E, 막 극E 막 이런데 우리 딸은 극I예요. 극E 엄마가 극I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좀 네, 이렇게 네.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런데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욕 먹는다 그러고 이제 이런 아이니까 제가 또 답답한데 그 답답한 거를 애한테 티를 안 내고 그 아이 기질을 생겨먹은 대로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도 고스란히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들었어요. 애 성향이 저랑 안 맞으니까 조금 더 하면 더 튀고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으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티를 안 내고 걔한테 맞춰준 거가 지나고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서양이 있으면은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네네네. 결과로 아이들이 스스로 좀 길을 찾아가고 어머님은 좀 힘들지만 네, 많이 힘들어요. 그런 고생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지원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딱 뭐 공부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어떤 그 특성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 애는 나의 분신이잖아요. 내가 나를 잘 객관적으로 못 보듯이 애도 잘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는데 다른 집 아이처럼 옆집 떨어뜨려 아이처럼. 놓고 옆집 아이처럼 떨어뜨려 놓고 이제 보는 훈련. 그게 쉽지 않을 것 아, 같아요. 이게 결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저보다 애가 더 똑똑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얘는 왜 공부를 잘하지?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네, 저도 공부 못하고 신기하잖아요. 그게 좀 신기해서 바라본 것 같아요. 넌 어떻게 공부를 잘해? 저는 아이한테 약간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게 저는 항상 애가 닳고 항상 막 뭐가 조급하고 이런 마음인데 쟤는 항상 평화로워요. 평화롭고 욕심이 없고 어떤 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딸이지만 열등감 비슷하게 뒷바라지 다 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데 얘는 선비야. 별일 아니야. 다 이렇게 이 선비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느껴졌는데 그게 걔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심성이라든가 요거에 맞춰서 아이가 좀 발전할 수 있게 기본적인 거라고 보고요. 관심을 가지실 거는 어머님들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입시 그게 과정.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대학교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지원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주는 정보 저랑 얘기하는 뭐 일종의 소통이라고 하는데 네. 믿음, 신뢰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기본적인 뭐 네. 행동에 관해서라든가 맞아. 뭐 도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엄격하죠. 엄격해야지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기준. 그 기준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악역을 맡아가지고 악역.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요새 시험 기간이잖아요. 네. 시험 주간이 되면 가장 평화롭고요. 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뒷모습 보면 짠하기도 하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어하고 부모님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기본이니까. 규율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규율이 사실은 자유를 줘요.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가운데 몰려서 노는 경향이 있고 안전한 울타리를 딱 만들어 주면은 놀이터를 다 사용하고 자유롭게 뛰놀거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규율을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이제 지원해 주시고 그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때 뭐 혼을 내든지 제재를 가하든지 하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아 여기까지는 나의 세계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와서 오히려 자유를 주게 되는 그런 거로 저는 느껴졌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건 지킬 건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떤 대가라든가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있는데 도망을 갔어요. 아? 애가 없어졌어. 학교는 없고 나중에 보니까 축구 대회를 나간 거예요. 얘기를 하고 가면 분명히 이제 허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간 거예요. 얘네들 기준에서 일탈이긴 한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걱정하잖아요. 어떨 때는 중간중간에 새는 경우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교육 기자를 오래 해서 애를 기르기 전부터 이제 입시에 대한 다른 아이들의 사례도 보고 입시를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애한테는 제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애한테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애 성향상 굉장히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그렇게 할까봐 제가 그렇게 할까봐 애가 고등학교 때도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아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애 기질상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그리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했어요. 너 잘할 수 있어. 제가 계속. 그런 애는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네. 너무 나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눌러야 되지만 너무 위축돼 있고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이 정도까지 돼. 이제 이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2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기는 인서울 정도가 목표니까 나 푸시하지 말래요. 처음에는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가 봤을 때는 너는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었어요. 저는 네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아이다를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계속 확인시켜 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4번의 시험에서 다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야 엄마는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때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신기가 있었어요? 물어보도록 아니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믿어준 거지. 교육을 아니까 얘가 순간순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저한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고력이라든지 네. 책을 하나를 읽었을 때 느낌을 말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내용들을 말할 때 제가 약간 대단하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사고력이 되고 책 읽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 가 정도의 실력이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한 거지. 왜 너는 서울대 갈 수 있는 애가 인서울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혼낸 적이 없어요. 알았어, 괜찮아, 거기 가도 되고 뭐 여기 가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걸 고2 때 확신을 좀 갖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줬던 거가 입시를 아니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정이 저한테 약간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간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은 정해진 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아이를 거기다가 껴맞추려는 느낌이 나는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실은. 근데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아이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아이의 놀라운 장점이 뭔지를 유심히 보시니까 이게 먼저 아시는 거예요. 아이보다도 먼저 아시니까 이런 게 존재해. 계속 이렇게 애도 얘기를 들으니까 난 이게 있었네 하고 이제 정말 좋게 방향이 되는구나. 계획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이춘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입시에서 제가 애 기르면서 진짜 잘한 거는 지금도 제가 하나는 이제 운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시험 기간이나 뭐가 걸려 있으면은 그걸 끊지는 않았어요.